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유산 8건을 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양 매천 황현생가 등이 포함됐는데 앞으로 체계적 보존과 활용이 기대됩니다. 광양 백운산 아래 자리한 다나한 초가집. 일제강점기 순국지식인 매천 황현 선생이 살았던 곳입니다. 1910년 8월 경술국치,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자 황현 선생은 절명시 내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자기가 그 망해가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나라 잃은 선비의 비통과 결연함이 묻어난 시는 광복 80주년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나라를 위해서 숨과 목숨을 바치신 이분들을 기억하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그 문화를 조금 더 되새기기 위해서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도민 공모를 거쳐 항일 독립유산을 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보존 상태, 시대적 대표성을 고려했는데 매천 황현생가 묘소와 더불어 여수 거문도 항일유적, 신안 두류단과 바위글씨, 고흥 만경암 항일의병유적 등 모두 8곳입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전남 전역에서 일어난 의병항쟁과 민족운동의 현장을 보존해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도민과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우선 안내판 설치와 기록화 작업을 통해 기본적인 보존 기반을 갖추고 유산별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조상의 숨결이 전남 곳곳에 남았습니다. 전남도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과 청소년 역사교육, 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위안부를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주민들 사연이 당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 한복을 입고 가족과 나란히 앉아있는 백발의 고 송명심 씨. 그는 43살이던 1938년 8월 8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영막동 씨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때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 강점기 시기 황군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을 이장이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명단에 15살 자신의 딸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항의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말 한마디 못한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항의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항의는 곧 유언비어 유포라는 혐의로 이어졌고 송 씨와 영 씨는 2달 뒤 육군형법 위반으로 금고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의 판결문은 독립유공자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선양사업단체가 국가기록원 자료를 확인하고 영암군에 알리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암 주민 2명의 또 다른 판결문도 발굴된 가운데 단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장흥지청의 수영인 명부, 형사사건부 등 추가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자료들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문을 퍼뜨린 주민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했다는 실체를 드러낸 첫 사료입니다.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위안부 관련 모집이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형을 사신 분들은 영암 지역에만 4분이 발견되어서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영암군은 현재 관련 인물들의 후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적 제적과 함께 또 그 주변 마을 분들한테 어디로 이사 갔는지 이런 걸 이제 차츰차츰 찾아가는 과정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마지막 찾는 그런 결과를 나오도록 영암군은 이번에 발굴된 주민 4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서원을 신청하고 정부에 알려 전국적인 사례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라남도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나라에 헌신한 애국선열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번 경축식은 오늘 전남도청에서 도민과 함께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원 등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와 전남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며 AI 첨단 기업과 제2우주센터 유치,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통합 국립의대 설립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석유화학이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의 사업 재편과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여수 출입국 사무소에서 17살 외국인 소년이 구금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국제 기준은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주 아동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면회를 위해 여수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던 정명진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히 카자흐스탄 출신의 17살 소년이 갇혀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성인들 사이에 유독 마른 체격이 눈에 띄어 더욱 안타까웠다고 말합니다. 체구도 작고 정말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좀 체구가 좀 작아 보였어요. 해당 소년은 지난달 광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체류기간 만료로 붙잡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에서 약 한 달간 구금된 소년은 최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이 더군다나 어른도 아닌 미성년자가 갇혀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한국의 이주아동 구금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국가인권위 또한 법무부에게 아동 구금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18세 미만 이주아동일 경우 적절한 교육과 복지시설 위탁도 실시한다고 했지만 여수를 포함한 전국의 보호소에서 교육과 위탁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외국인 10명이 숨진 화재로 내부는 일부 리모델링이 됐지만 창문 쪽은 이렇게 철창으로 굳게 막혀 있습니다. 아동 인권을 지키자는 국제 기준은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이주 아동들한테도 우리나라 아동들과 동일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 내용도 그거에 준해서 마련하고. 여수 출입국 사무소 외에 최근 수원 외국인 보호소에선 3살 아이가 벽을 보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구금이 아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 광청동 유스케어 건물이 부분 철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건물 확장을 위한 건데요. 이를 시작으로 광천동 일대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영화관과 식당 등이 밀집해 있던 광주 유스케어 건물입니다. 그 주변으로 성인키 4배 높이의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건물 철거 공사가 최근 시작된 겁니다. 유스케어 문화관과 문화관 주차장, 주유와 세차 시설 등 터미널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백화점 신관을 짓게 됩니다. 광천터미널 개발 사업 2단계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철거 공사 기간은 10개월로 예상됩니다. 이후 해당 부지에는 백화점 신관이 빠르면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로 백화점과 터미널을 잇는 구간이 없어지면서 보행자를 위한 임시 통로가 건물 바깥에 만들어졌습니다. 2단계 사업에 들어가면 유스케어 건물은 모두 철거되며 특급 호텔과 업무, 문화,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터미널은 지하에 조성됩니다. 공사는 2033년 마칠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시와의 협상조정협의회가 끝나고 건축 인허가가 나면 건물 구성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모두 6차례 열릴 예정이며 현재까지 2차례 진행됐습니다. 복합 쇼핑몰 조성과 재개발 등 광천 권역이 대규모 개발을 앞둔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 시민 편의는 우선 과제입니다. 교통 영향평가 자문도 거치고 이후에 물론 시민은 당연히 거치는 과정인데 그 전에 자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교통 처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부지 가치에 대한 감정 평가가 가능해지고 이후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금이 확정되면 도로와 하천 정비 등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채택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채택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학사 정원 배정 등 후속 절차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도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범도민 추진위는 이번 국정과제 채택으로 전남의대 설립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며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거점이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지방 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시작인 오늘 전남 동부권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여수 33도, 순천과 광양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m, 먼바다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오늘부터 한 달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 국가정원 곳곳에서 잔망루피 포토존을 운영하고 다양한 상품을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순천시와 잔망루피 제작사 아이코닉스는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흥 양리마을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현장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주민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현장 중심 도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 지사는 마을 주민 30여 명과 관광과 농업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흥 양리마을은 2년 연속 전남 대표 축제로 선정된 고흥 유자축제 개최지로 주민 스스로 마을 콘텐츠를 만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2026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앞두고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실시되며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응시 원서를 입력하고 응시 수수료를 가상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